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소개한 남자 미소남입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회사의 개요를 시작으로 회사의 제품 소개, 제품의 장점, 매출, 경쟁업체, 시장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주에 루이싱 커피를 소개해드렸는데, 루이싱 커피를 소개해드리자마자 금요일날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분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론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인들에게 많이 추천하여서 지인들이 큰 수익을 봤는데, 그런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큰맘 먹고 올린 첫 회사인데 이렇게 올리고 바로 안 좋은 일이 터져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당뇨 의료 측정 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회사명은 덱스콤입니다. 덱스콤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측정 기기의 애플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덱스콤의 혈당 제품 G 시리즈가 아이폰만큼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덱스콤은 99년도 샌디에고에서 생긴 회사로 2005년 4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6년 첫 CGM 시스템을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런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온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휴온즈가 18년부터 정식으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CGM 시스템이라 말씀드렸는데, CGM 시스템은 연속당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핸드폰 앞에 있는 두 개의 제품이 덱스콤의 제품입니다. 제일 조그맣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제품이 저렇게 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복부 피하 부분에 미세 센서를 장착해 혈당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입니다. 미세 센서가 5분에 한 번씩 연속적으로 당 수치를 측정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에 전송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기는 지속적인 혈당 체크를 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본인 외에도 최대 5명까지 혈당 수치를 전송하는 팔로우 기능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너무 어린 환자들이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많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덱스콤의 제품은 혈당 측정 정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MARD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성인의 경우 약 9%, 2세 소아의 경우 약 10%로 체열을 통한 혈당 측정 결과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MARD 수치는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18년도 매출은 1조 2,3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8천억 정도이고, 하지만 2018년에 순손실은 약 1,500억 정도 났습니다. 17년도에는 매출이 약 8,500억 정도이고 영업이익은 약 5,800억 정도이고 순손실은 약 600억 정도 났습니다. 17년과 18년을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손실 또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14년부터 18년까지 몇 프로 증가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직 19년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서 14년부터 18년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제가 덱스콤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계산한 수치들입니다. 보시면 매년 매출은 약 42% 정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업이익은 약 40%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순손실은 약 75% 정도 매년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순손실이 계속 나는 이유는 덱스콤의 연구,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는 연구 개발과 제품 개발에 온 힘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덱스콤은 향후 리스크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 현재 제품 개발 비용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향후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정부 이용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아무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부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경쟁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혈당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GM 방식이 있고 BGM 방식이 있습니다. CGM 방식은 덱스콤의 제품처럼 몸에 부착해서 5분에 한 번씩 혹은 몇 분에 한 번씩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기기고, BGM은 피를 뽑아서 혈당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들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피를 이용한 측정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이시라면 어떤 제품을 쓰실 건가요? 저 같으면 덱스콤의 제품을 쓸 것 같습니다. BGM은 혈당 체크를 수시로 해줘야 하지만 CGM은 자동으로 측정 후 폰으로 혈당을 전송해주고, 밤에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CGM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들은 덱스콤과 격차가 많이 나고, 그나마 에버트와 로슈와 같은 빅파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버트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에버트의 CGM 제품의 판매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버트는 덱스콤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와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인해 그 격차가 현재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버트의 시가총액은 무려 170조 원입니다. 하지만 덱스콤은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조밖에 안 됩니다. 에버트의 작년 2분기 매출은 28% 증가했을 때 덱스콤의 매출은
매출은 약 3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덱스컴의 제일 최신 제품이 G6라는 제품입니다. 그 G6의 생산 설비를 2배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제품 G7에 대한 출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덱스컴은 크고 작은 경쟁 상대를 누르고 현재 글로벌 CGM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CGM의 시장은 성숙기가 아닌 현재 성장기 단계여서 회사의 실적 모멘텀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제가 분기 어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어닝을 보시면 작년 11월에 발표한 게 3분기 발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폭등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 업체도 알아봤으니 이제 회사가 성장하려면 시장의 규모를 봐야 됩니다. 국제당뇨연맹인 IDF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 성인 11명 중 1명꼴인 약 4억 6,300만 명이 당뇨 환자인 것을 추정했습니다. 30년에는 5억 7,800만 명, 45년에는 총 7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DF는 이러한 수치가 예상치일 뿐 항상 예상치를 뛰어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CGM 시장 규모는 17년에 약 2조 8천억 원, 25년에는 약 20조 원까지 확대할 거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CGM의 시장 규모는 매년 약 24%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덱스컴의 정보들과 시장 규모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덱스컴과 에버트의 5년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버트는 5년 동안 약 91% 정도 증가했고 덱스컴은 약 29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작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했는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가는 급등락을 오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 2월 21일 날이 덱스컴의 실적 발표 날입니다. 만약 21일 날에 저번 분기와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예상치에 어긋나거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 기업을 주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미국 주식한 남자 미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